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 이 제목 그대로입니다. 애초 논란의 시작이 됐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권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했다는 문건 곳곳에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이 하나하나 담겨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분석은 단지 요식형이었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른 짜맞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444개 이 많은 파일을 지웠다는 것은 감사를 방해하고 거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지운 행위는 감사 협조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도 좀 의혹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고 산업부가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은 하고 보고와 지시를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사회,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 동향 파악과 청와대가 긴밀히 보고했다. 이 점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전, 그 탈원전 정책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정권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적법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왜냐, 이 월성 원전 1호기나 다른 원전 같은 경우도 보면 다 한수원 이사회나 이런 데 통해서 다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월성 원전 1호기는 30년이 이미 이 원래 끝나서 7천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10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폐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리원전 그때 폐로식에 가서 이제 그거 더 이상 안 하겠다. 이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 산업부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거 지금 2022년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더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너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배군규 장관이.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다시 보고서를 만듭니다. 즉 경제성을 조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왜냐 이 경제성이라는 게 나중에 언제까지 가동했을 경우에 충분히 이익이 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제성 평가를 다르게 해서 이거 지금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게 되면 빨리 폐로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절차를 이제 한수원 이사회가 그때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결정을 하는데 당시 이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혹시 배임이 되는 거 아니냐. 왜냐 월성원전 1호가 7천억 들여서 이걸 지났는데 완전히 이걸 빨리 폐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이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법무법인에다가 해서 다 변호사들 자문을 얻어서 배임이 안 된다는 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구에 있는 게 6월 달입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문건을 보면 5월 달에 청와대와 수시로 해서 이미 폐로 결정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미리 다 6월 15일 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가 돼 있고 이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었다 이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당시 문미옥 보좌관이 월성원전을 갔다가 철근이 나와 있는 사진을 갖다가 청와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게 어떻게 돼가나 라고 일단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일사천리로 실제로 이제 폐로 작업들이 진행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그 사진을 보고 그 어떻게 되냐 지시를 한 다음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히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한수원 이사회는 그 결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후에 추인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문건에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제됐다 복구된 이 파일명들을 보니까 파일 이름들을 보니까 원전 관련 내용임을 알 수 없도록 파일 이름을 바꿔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심야에 그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컴퓨터에 저장된 그 월성 1호기 관련 그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였습니다. 무려 한두 건도 아니고 400여 건이 넘는 자료들입니다. 새벽에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하이즈 공무원들 단독으로 심야에 그렇게 가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애꿎은 직원들만 불초장 치르겠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자부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 산업부 장관은 조직적 은폐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공소장에 알려진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게 원전 관련 파일인 거를 모르게 하려고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본문에 초성만 문자를 기재하고 이렇게 약간의 좀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삭제를 했다.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됐어요. 네. 이미 제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미 제출하라고 서류를 통보를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12월 2일 날 디지털 포렌식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와서 자정 시간에 와가지고 그 남의 컴퓨터에서 이렇게 막 530개씩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감사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법사위에 있으면 피감기관에 이제 감사원이 있는데요. 감사원의 이제 관계자들, 이제 고위 간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검찰은 오히려 멀게 느껴지고 진짜 공무원 중에 뭐 수사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감사원이다. 예. 자신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뭐 감사를 방해하는데 자료를 삭제해서 감사를 방해한다. 이런 건 일반 공무원의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 공직 생활은 끝이에요. 뭐 물론 구속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도 자기들이 되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생의 끝장인 거예요. 이렇게 공직 생활도 다 끊기고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 방해를 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다. 감사 방해부터도 꿈을 안 꾸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윗선 지시가 아니면 이런 네. 행동들을 안 한다. 이런 이거를 말씀이죠. 왜 이런 인생을 끝내는 일을 하고 싶겠어? 공직 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파일명을 숫자로 바꾸거나 초성으로 해가지고 원전 관련 파일인지를 모르게 했다. 그리고 삭제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하종대 국장. 예.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같이 저하고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시크릿 넘버라고 해서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뭐 다른 목록도 좀 눈에 띕니다만 특히 6.13 지방선거 직후에 한수원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원전 폐쇄를 결정해야 된다. 이건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가지고 나온 거에 저 내용들이 이제 4243 저렇게 일부러 여기에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바꾼 부분들이 보여요. 그렇죠. 일부러 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놨거든요.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근데 저렇게 바꾼 거 이제 설령 복구하더라도 그냥 글자만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그럼요. 없도록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제 그 바로 6.13 선거가 있기 전에 한 열흘 정도, 한 20일 정도 되네요. 그 정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이, 최이봉 비서관이 바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 월성 1호기를 폐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지시를 하게 되니까 그게 나와서 바로 한수원 사장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이 나와야 된다. 네? 그리고 즉시 가동, 지금 뭐 2022년까지 2년 동안은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바로 즉시 가동으로 좀 바꿔라.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시가 됐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디에서 하면 한수원 이사위에서 하는 거예요. 예. 한수원 이사위에서 하는데 6월 13일이 지방선거 있는 날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게 최종 결정되게 되면 논란이 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바로 선거가 끝난 이틀 뒤에 최종적으로 이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드디어 조기에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한수원 이사위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이 자료를 파일을 이게 삭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디가우징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좀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전자파를 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강한 전자파로 그냥 그 하드를 거기다 얹어버리면 그냥 자료가 다 삭제됩니다. 예. 그거 더 좋은 방법은 그냥 롤러로 밀어버리든지 아예 버려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얼마나 급했으면 원래 이게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료를 완전히 다른 자료로 덮어 써버리면 자료를 곱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제목만 바꾸고 다른 자료를 바꾸고 이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급박하게 자료를 지울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어떤 그 증거 그러니까 같은. 시간도 많고 파일량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 시간도 없고 파일량도 그렇죠. 많고. 왜냐하면 파일량이 많으면 디가우징 기법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면 그다음 이거는 완전히 전자파로. 복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디가우징 방법은 전문가가 하는 방법이고요. 예.
그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공소장을 보면은 그 바로 여기 있는 산업국장이 뭐라고 하느냐.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만 감사원에 제출하고 나머지 내부에서 논의한 문서 또는 초기 문서 또는 청와대하고 협의한 문서는 지워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일요일 날 밤에 그렇죠. 11시가 넘은 시각에 서기관이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컴퓨터도 아닌 사무관이 작성했던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지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530개를 하나하나 보면서 지우고 바꾸고 하고 지우는 거죠. 예. 한꺼번에 다 지우려고 했으면 쉬웠겠죠, 오히려. 그렇겠네요. 그러지 못한 거죠. 삭제 문건에는 청와대 보고서도 있었다. 이 내용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